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우입니다. 자,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요. 제가 사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 버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껍질에는요,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항균 작용을 해주는 성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과 드실 때는 껍질 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과정에서 모르고 버리실 만한, 모르고 지나쳐 버릴 만한 알짜 정보들 모아서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전화 상담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로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2797-0300번 문자 연락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에 나와주시는 분은요, 국토개발투자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대표님과 저희 이 시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조금 색다른 순서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요.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와 있을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전국 청약 건수가 31가구에 그치며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설 이후 2월에는 14년 만에 동기간 대비 최다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신청 기간이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3월 말까지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양도세 5년 감면 혜택 이 적용 부분이 일단 신청 기간이 3월까지 연장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좀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시기를 놓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일단 신청 방법부터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게 4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일단 그 작년 이제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요. 계약을 친다면 일단은 그 주택수로도 포함이 안 되고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아주 그 특별한 혜택을 줬었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하니까 3월 31일까지 그러면 계약만 쳐도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 오신 분이 있어서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신청이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매매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런 거를 그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정된 거로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 5년간의 양도세 그 면제 기준 자체가 기존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무실을 쓰느냐 아니면 주거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네. 기존에는 공실이 발생했다. 즉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개정된 거로 따진다면 6개월 이내에 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이라든지 고양 주택 중에서 한옥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신설이 됐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저 시골에 농가주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과연 그 부분이 세금, 그러니까 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택수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권을 갖춰서 굉장히 세금 혜택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했던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한옥에 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농어촌, 고양주택에 대한 기준, 즉 뭐 2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만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금액으로는 4억 이하
한옥을 농어촌이나 고양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기와집이다, 한옥이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주택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그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한옥 자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농어촌이라든지 고양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거기가 농어촌으로 고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 연사무소 단위까지 해서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거래가 연장된 것이 아니고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양도세 감면 혜택, 그동안 있었던 규제 부분에 좀 완화가 된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탑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증여세 공제 등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 등 올해부터 바뀐다 하긴 하는데요. 일단 정확한 내용을 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셔도 대충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짚어주세요. 자, 일단은 취득세가 이제 영구 인하된 부분이 네. 시행은 작년 8월 29일부로 해서 8.29 대책 발표 이후로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주어진다라고 해서 우선 취득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금액으로 따져서 6억 이하, 또 6억 초과, 9억 이하, 그리고 9억 초과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졌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6억 이하라고 해서 1%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취득세 말고도요 농특세라든지 교육세가 취득세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렇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일단 채권이라든지 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농특세라든지 교육세가 합쳐져서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구분지어서는 면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1%에 농특세 0.1%에서 1.1%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네. 85제곱미터 초과 좀 그 대형 면적 단독주택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농특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는 게 1.3%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 경우도 다 지금 일단은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또 마찬가지 농특세라든지 교육세가 이렇게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에는 좀 더 농특세라는 부분이 추가된다 하는 부분, 또 9억 초과 같은 경우는 3%인데 마찬가지 농특세가 0.2%가 추가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취득세는 물론 영구 감면됐기 때문에 좋은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요.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1%로 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그럼 주택 말고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적용을 받느냐 하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는 부분은 2011년도에 개정된 부분을 갖고 주택 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4%, 또 농특세 0.2%, 교육세 0.4%까지 해서 4.6%를 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싼 한 3.4%, 또 신축, 보존 등기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3.16%,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든지 증여로 인한 취득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 유상 취득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덜한 금액으로 이렇게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요. 또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이거든요. 양도소득세가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거를 조금 언급하고 싶어요. 일단은 기존에는 단기 보유자 해서 1년 미만에는 50%였고요. 2년 미만은 40%였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1년 미만만 단기 보유자로 했기 때문에 1년이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어떤 회전율적인 측면에서 1년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세금적으로는 그다지 크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쭉 금액마다 계산을 쭉 돼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소득세라는 건데요. 이 소득세라는 건 사업소득세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 모든 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인데, 이런 세율의 좋은 혜택이 뭐냐면 누진세예요. 그래서 적은 양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율은 굉장히 적다. 따라서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죠. 4,500만 원 이하는 15%.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이 그 양도소득 차익으로 이제 잡혔어요. 그럴 경우에 기존 비용을 다 제하고요. 또 개인별 인별 공제죠. 250만 원까지 제하고, 그리고 표준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고 쳤을 경우에 15%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1,200만 원까지는 세율 적용이 6%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정확하게 108만 원을 공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세율 적용을 이 금액에만 맞춰서, 요즘 인터넷 통해서도요, 세율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계산해서 누진 공제액만 이렇게 차감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자에 대한 그 혜택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전 같으면 배우자 1.5% 그리고 자녀들이 1% 그 배당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선 그 배우자한테는 50%를 지급을 하고 상속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갖고 또 이렇게 분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계 좀비속 간의 그 어떤 성능 기준으로 해서요, 공제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5천만 원으로 공제됐어요. 이 부분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좀 자녀들한테 주택을 사주려는 분한테는 일단은 융자를 최대한 얻고 낼 수 있는 공제 금액이 표면화되게 5천만 원이 됐으니까 좀 그런 어떤 수요층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기대감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더 늘려준다면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네요. 네, 지금 조금씩이나마 탄력 받아가고 있는 규제 완화, 좀 더 가속도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율 인하부터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저희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주간 핫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 그리고 새 혜택에 대해서 집중 분석합니다. 2월 8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02797-0300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들을 들고 또 키워드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야겠죠.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실지 전화 받아봐야 될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가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네, 서울 관악구 신림 12동 네, 5구에 5호 네, 거기 호재라든가 네. 또 좀 좋아질래나 아, 네. 그거 지역 좀 자체 알고 싶어서요. 595-5번지고요. 예, 네, 595-5번지, 네, 5호. 신림 12동. 이 주택이신지 빌란지 다가구인지 단독주택이요. 단독이요. 네, 예. 단독주택 들고 계시고요. 다가구. 네, 그 지역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관악구 신림동에 그 해당되는 번지를 쳐보니까 그 나누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주거지 네네. 내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데, 네. 우선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느냐 한다면 일단은 개발 계획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악구 내에 그 네. 봉천동, 신림동, 그리고 남현동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제 재개발로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빠져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모습만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 따진다면은 일단 2호선 그 지하철역하고도 멀고요. 이 지역이 그 굉장히 어떤 주거지로서 또 사람들이 유입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가가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처에 그 신림 봉천 터널 해가지고 네. 2017년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그 터널이 뚫렸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집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한다면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다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쪽 그 신림동에 그 많은 그 예를 들어서 고시생들이라든지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 인구가 유입됐던 형태가 이 관악구에서 또 2호선 라인변이고 강남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준비생이라든지 고시생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구 유입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관악구 내에 있는 이런 다가구 주택 형태가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전세가 금액이 많이 오른다든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 근처에서 이런 걸 지어서 원룸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빌라를 짓는다든지 하는 건축업자들도 굉장히 어떤 분양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가 상승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몇 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50평이나 60평 뭐 이 정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거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돼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조금 좁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60평에서 80평대 정도 되는 것을 새로 건축해서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건축하기에는 제일 만만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그 평형이 적질 않나 싶어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 없이 조금 매도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 매도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신대방역이라든지 또 신림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중개업소에다가 좀 문의를 해서 매도를 하시는 폭이 훨씬 그 매도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관심 지역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고민 해결에 도움 됐을까요? 네. 하나만 더. 네네, 어떤 걸까요? 인천 계양구 네, 작전동 네. 저기 765에 2호거든요. 근데 재개발 네, 예, 그 계양 1지구예요. 네. 예. 빌라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예, 지금 여기는 그 빌라. 빌라요. 네, 예. 765-2호고요. 빌라. 예. 인천 계양구 작전동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작전 좀 잘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예. 요거 매입하신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해요. 사실 한 7년. 아이고 그러면 그 한참 한마디로 막차 타신 거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내에서 뉴타운 바람이 불었다가 2006년 또 2006년에서 뉴타운이 좀 꺼지고 다시금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사신 건데 네. 혹시 빌라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몇 층이죠? 저기 지어진 거는 모르겠는데 1억 아니 이거 반지하예요. 반지하요? 지금 1억. 반지하를 1억 2,500 주고 샀어요. 아이고 그러면 일단 막차 타셨어요. 네. 정말로.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평가액도 적고요. 개발이 된다고 일단 계양 1주택 재개발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네.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이 그 반지하 같은 경우는요.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금액이 일반 그 1, 2층 비해서 한 3, 40%가 싸게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도 공실이 생길 우려도 많고요. 누가 이런 반지하 주택을 사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아까 작전동이라는데 작전을 타이밍서부터 종목까지 다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다만 얼마라도 건지면 다른 유망한 지역으로 이렇게
다른 데서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오늘 두 곳에 대해서 모두 다 매도로 이 답을 주셨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요, 투자하시기 네. 전에 관심지에 네. 대해서 미리 한번 연락 주시고 체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수고하세요. 생기면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분으로 저희가 속도 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저희가 고양시에 네, 땅이 집이 조그만 게 있는데 네. 지하철도 들은다고 그러고 그래서 네.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째야 네. 되는지 혹시 아파트세요? 아니면 주택이세요? 저기 식당을 하고 있는 주택인데. 아, 식당을 하고 있는 그럼 상가주택이시고요? 네. 네, 그럼 정확한 주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시 네, 덕양구 네, 행주외동 네. 51-5번지. 51-5번지요. 네. 네,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주택이고 51-5번지 상가주택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략 한번 궁금하다 연락 주셨군요. 네, 네, 지하철은 알겠습니다. 들으는지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하신 곳을 이렇게 쳐보니까 네. 그 행주산성 진입로에 있는 식당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당 자체가 이제 사실 모여있는 어떤 상권이 아니고 네. 좀 외곽지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상가 영업 형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일단 그 나중에 그 교통계획이라고 그러면요 능곡역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2020년 이후에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출발하시기에는 조금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작전을 세워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권이기 때문에요. 상가를 얼마만큼 좀 활성화시키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쪽에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매도할 때는 유리하기 때문에요. 이 근처에 상가 번영회가 좀 활성화돼서 많은 그 소비자층들이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위에 그 풍산역 위쪽에 그 애닐골 랜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거기는 그 카페촌이라든지 대형 식당가에 많은 그 어떤 식사를 하시려는 또 그쪽을 이용하시려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면서 거기야말로 땅값까지 나중에 되팔아도요, 정말 그 제값 이상으로 이렇게 되팔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스스로의 영업 형태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설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층들을 얼마만큼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는 상가하시는 분들끼리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매도 타이밍은 좀 상가 번영이 어느 정도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계획에 대한 기대감까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아마 절정으로 매도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때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조금 내용이 어렵다 싶으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내용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전화 상담 시간까지 이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후에도 전화 연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077-6330번, 문자는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5.5%를 기록해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땅값이 2.11%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땅값은 1년 전 대비 1.14% 상승하며 2008년 이후 6년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안정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8곳, 모두 22,5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11,700여 가구에 비해 1,800여 가구가 증가한 물량이며 지난해 2월 입주 물량인 1,800여 가구보다는 11,600여 가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14곳, 7,900여 가구가 입주하며 지방은 24곳, 14,6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서울 창동, 상계 지역이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 4개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 면허 시험장, 환승 주차장 등 38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가용 부지를 활용해 중심 업무, 상업, 컨벤션, 호텔 등의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남양주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창동역 일대와 도봉 면허 시험장 부지도 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 2006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1,091가구로 한 달 전보다 2,600여 가구 감소하며 4개월 연속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5월에 5만 8,505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수도권 1,011가구, 지방 1,607가구 등 기존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3월 구리시 구리 갈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갈매 더샵 나인힐스를 분양합니다. 포스코건설은 구리 갈매 보금지구 주택지구 내 C2 블록에 갈매 더샵 나인힐스 857가구 분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9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면적 기준 69제곱미터 153가구, 82제곱미터 25가구, 84제곱미터 679가구 등 전가구 중소형 주택형으로 공급됩니다. 오늘 오후 6시 M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이 보다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개별 대출 모집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오늘부터 보험과 카드 등 전 금융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텔레마케팅을 주요 영업수단으로 삼았던 보험이나 대출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1,9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유명 아웃도어 업체가 판매하는 다운 점퍼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2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오후 6시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가용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상업지로 만들겠다라는 등의 이슈들 저희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발 소식 한가운데 있는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1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박일권 대표, 양팔석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20분대로 도달할 수 있는 염창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9호선 라인이면서도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실투금 초소액입니다. 1,800만 원 초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골드라인이죠. 9호선 역세권 매물 정보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10분이면 닿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가까운 거리죠. 2천만 원대 초반에 초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있다면 추천드리지 않죠. 바로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강남과의 접근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자세히 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첫 번째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대인 매매 금액은 2억 원이 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자, 어떤 포인트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그런 급매물이라는 점이 네.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11%대의 높은 수익률이 자랑인데요. 주변 시세가 2억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 자체는 1억 9,500만 원에 실투 불과 2,500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랑인 곳, 바로 한강공원이 도보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변이 풍부한 개발 호재라고 제가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2만 3천 세대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올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큰 폭의, 그야말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 누가 저한테 집을 살 때 뭘 제일 고려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하철과 인접한 거 그리고 또 산책로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잘 축적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매물은요, 현재 주변에 바로 전철 8호선이죠. 네. 8호선에서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한강공원이 불과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강남에 직장을 둔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시면은요, 전철 5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인과 동시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게 되면 불과 10분이면 강남에 닿게 되는 아주 그 편리한 교통과 더불어 자연환경,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전철역 8호선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강공원이 불과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에 개발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교통은 편리하고요. 주변에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해 줄 만한 미래 가치를 좀 올려줄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고덕주공과 둔촌주공의 재건축 이주 수요입니다. 바로 2만 3천 세대인데요. 그것도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약 한 6, 7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임차 보증금 비율이, 임차인 비율이 약 60% 정도 되는데요. 약 한 15,000세대 이상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이주 나오는 보증금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죠. 바로 이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되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투룸 다세대 주택이 바로 최적의 매수 수요치인데요. 바로 가락시형 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5,000세대 재작년, 작년 봄에 이주를 시작하면서 주변 시세가 약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석촌, 송파, 가락동을 시장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바로 천호 암사 지역 자체가 투룸 매수 주요 매수채로 바로 이 임차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수익률로 계산하면 200% 내지 300%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또한 천호 뉴타운의 재개발 이주 수요 또한 대기하고 있고요. 그것만 있다면 말씀드리지 않죠. 바로 구리첨단 산업단지와 상일동의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상주 인구만 50만 명에 이르는 구리첨단 산업단지와 상일동의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는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첨단 산업 단지와 더불어 주변에 전철 노선과 교통 여건이 지금보다 더욱 좋아진다.
어떻게 8호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 초에 착공, 바로 별내선까지 연장 노선이 착공되고요. 9호선 연장 노선 또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사대교 또한 올 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 좋아지면 땅값, 집값 당연히 뛰는 것이죠. 네,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 또 다른 교통 호재가 추가적으로 더 접해져 있다는 점 저희 참고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건물 특징입니다. 한 달 반 정도 후에 준공이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모양새를 좀 갖췄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미 골조가 다 돼서 내장 공사를 진행 중이죠. 특히 이 매물은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장점이 부각되는데요.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6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층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자체는 약 한 14평의 넓은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로 꾸며지게 되고요. 또 채광이 아주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또한 외부의 고급 마감재가 특징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강화마루까지도 체계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 필로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할 때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주 수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요. 가격 전략도 또 전세냐 월세냐를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변 시세 2억 2천만 원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억 9천5백만 원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여기에 1억 7천만 원의 임대가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는 실투자비는 불과 2,500만 원. 1억 7천5백만 원을 받게 되면 약 한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데요. 이걸 나는 그 월세로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요.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의 그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면 불과 4,500만 원. 대출이자 전체 제외하고도 1년에 총 수입은 500만 원. 그렇다면 수익률로 보면 11%의 높은 임대 수익까지 얻어지는 미래가치 높은 개발 이주 수요에 따른 재건축 이주 수요, 풍부한 매수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실게요. 네, 역세권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박일권 대표께서 가져오신 정보 어느 지역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800만 원, 전세 보증금 약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동 쪽으로 와봤습니다. 염창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인 매물 정보인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골드 노선이죠.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9호선 같은 경우, 특히 염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급행열차가 다니는 역입니다. 따라서 급행열차를 이용하시면 마곡지구나 아니면 강남권까지도 20분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초소액 투자입니다.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대비 굉장히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800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또한 월세로 환산했을 때도 10%가 넘는 임대 수익률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의 개통이 올 상반기에 2단계 구간이 개통되고요. 앞으로 3, 4년 동안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개통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개발에 그런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마곡지구의 개발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마곡 기업 도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효과가 있다. 또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역세권에 있는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9호선이면 사실 목동이면 여의도와도 가깝고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한 입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9호선 염창역 도보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마곡지구와 여의도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급행을 이용했을 때는 강남권까지도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군하면 강남하고 그에 못지않게 지금 떠올리는 곳이 바로 목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학군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과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살고 싶은 지역이다. 또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를 이용했을 때는 서울 강남 어디든 편하게 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봉제산이라든지 이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들 또한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학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쇼핑센터를 여러 가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나눠서 개발 영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쪽과 더 인접합니까? 네, 본 매물은 그 염창 역세권, 1차 역세권으로 해서 양천구청에서 두 가지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동 신시가 단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두 가지는 바로 염창 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로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염창 역세권 1차 역세권으로서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염창 역세권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마곡기업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목동 지역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마곡지구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은 바로 목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후면 본격적인 목동 신도시 단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시작될 텐데요. 이런 이주 수요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9호선 연장선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중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해 놓으시고 보유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값,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색적이었던 게요. 5월에 완공되는 5층 건물이고 전용 면적은 51.5제곱미터였습니다. 5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인상 깊더라고요. 건물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본 매물은 올 5월이나 6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총 위치는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층과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 2개와 넓은 거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 또한 외부 마감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도 고급스러운 자재와 브랜드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양대로에서 바로 뒤쪽에 오면 8m 도로,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비해서도 공시지가가 약 30% 이상 비싸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 분담금의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뿐만 아니고 향후에 파실 때도 매도하실 때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로변과 인접해 있다는 또 다른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계속 소액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어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1억 7천만 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소액 투자입니다. 원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작은 1,800만 원 초소액 투자로 신축 투룸, 그것도 목동의 염창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대출을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러면 연수익률을 따졌을 때 520만 원 순수익을 이자를 제외하시고 5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취할 수가 있으시고요. 연수익률을 따질 때는 11%라는 정말 높은 임대 수익률도 가능하시다. 또한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고 향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 확정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간 수익률 1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바로 다음 달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9층 건물 중 8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 쪽입니다. 사실 이 여의도 쪽에서 직장을 둔 분들이 영등포 쪽 주거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투자, 대출을 활용했을 때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투자하시고요. 매달 100만 원의 그야말로 연금형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 매물에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요. 단순한 월세 수익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도심 재창조의 최중심 지역이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서남부의 핵심 개발축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 2030 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해 보면은요. 이제 영등포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거든요. 이 여의도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 바로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강공원이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지는 무엇보다 탁월하고 주변에 도심 재창조의 핵심 지역.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 원룸 공급, 과거에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 여의도 중심으로는요. 이제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에 큰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임대가가 더더욱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타임스퀘어도 있고요. 뭔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요. 이 앞서 나왔던 목동과도 가깝고요. 뭔가 위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좋은 입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철 노선만 봐도요. 1호선, 2호선, 그리고 5호선 충분히 지나는 그 역세권에다가 신안산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또한 국철, 영등포역이 있어서요. 이 KTX역도 서죠. 더구나 그것만 철도 노선만 잘 발달된 게 아닙니다.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 무엇보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구나 영등포 재래시장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요. 또 준공업 지역이 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큰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는요. 지식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들어오죠. 또한 그 오피스텔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 여의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가가 높아가지고 직장인들이 쉽게 거주를 못하죠. 바로 이곳 영등포 쪽으로 옮겨오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업무의 복합 업무 단지로 거듭나는 이곳에 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래 개발 가치가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 가치가 높아져지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교통 부분 좀 더 원활해진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서울시 2030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제 3도심 7광역 체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9도심과 강남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은요. 이 영등포의 3도심 바로 균형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영등포는 누구나 봐도 노후와 낙후화돼 있구나. 그렇다면 모든 예산이 이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30년 전에 강남, 15년 전에 상암 난지도를 연상해 보시고요. 10년 전에 용산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현재 영등포가 5년,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점쳐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30 도시 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의 최고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여의도의 배후도시로서의 가치입니다. IFC가 작년에 개관함으로 해서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또한 영등포 뉴타운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4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 4년 되면 높은 초고층의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의도의 금융 허브의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개발 로지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높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특징 그리고 가격까지 얘기해 주세요. 자, 바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총 84실 규모고요. 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9층 중에 8층에 있는데요. 남향으로 아주 일조권이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인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임차인들이 거주가 편리하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주 럭셔리한 그런 매물임을 아실 수 있는데 더더구나 지방에서도 쉽게 투자를 해서 연금형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바로 전문 관리업체가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격은 어떤가요? 네,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1억 4, 5천 분양가를 호가한 걸 볼 때 1억 2천만 원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실제 대출 7천만 원을 활용하셨을 때 2천에 55만 원. 방송을 보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확정 이자율과 보장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는 불과 3천만 원인데요. 3천만 원으로 연소득 약 한 390만 원. 그렇게 될 때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의 실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런 높은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13%대의 높은 임대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한 13% 정도 연간 수익률 예상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문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1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